3억만 빌려줘. 딸 앞으로 집을 사야 해. 3년 만에 걸려온 장모님의 전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3년 전 당신 딸은 나를 차갑게 내쳤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한마디 사과 없이 짐만 싸들고 떠났다. 그런데 지금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사위 우리 사이인데 이 정도야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일까지 해줘야 해.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당당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 지혜랑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지혜가 말 안 했나 보네요. 그리고 요즘 재벌 남자 만난다던데 거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문자로 넘겨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못했던 파국이었다. 내 이름은 강민호 42세. 15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렸다. 아내 박지혜와는 선보고 만나 결혼했다. 장모님 박순자 여사는 처음부터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사위가 재벌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라니. 결혼식 날도 장모님은 하객들에게 내 직업을 말할 때마다 미묘하게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지혜를 사랑했고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초반 5년은 괜찮았다. 아이는 없었지만 우리는 나름 행복했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지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장모님도 가끔 집에 오셔서 반찬을 해주셨다. 하지만 6년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호야, 아직도 과장이야? 동기들은 다 부장이라며? 장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집도 전세잖아. 이제 슬슬 아파트 하나 장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는 언제 가질 건데? 지혜 나이가 몇인데? 나는 악착같이 일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프로젝트를 붙들고 있었다. 승진을 위해, 집을 사기 위해, 아이를 가질 여유를 만들기 위해.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말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조금만 참아. 내년이면 부장 진급하고 그런 보너스로 집 계약금 만들 수 있어. 그래.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지혜는 퇴근하는 내게 더 이상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간단한 반찬만 덩그러니 있었고 지혜는 방에 틀어박혀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지혜야, 뭐 보는 거야? 그냥 유튜브. 하지만 화면을 슬쩍 본 순간 나는 알았다. 카카오톡 화면이었다. 그리고 상대방 이름은 오빠였다. 지혜야, 왜?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바쁘다고 안 그랬어? 시간 낼게. 어디 가고 싶어? 지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됐어. 나도 약속 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장모님이 불쑥 집에 찾아왔다. 사위, 나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일이세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장모님, 저희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제 통장에 여유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럼 대출 좀 받아봐. 사위 신용으로 되잖아. 그건 좀.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다. 역시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그날 이후 지혜와 장모님의 통화가 잦아졌다. 지혜는 전화할 때마다 방문을 닫았고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어느 금요일 밤, 지혜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가? 친구 만나. 이 시간에? 응. 저녁 약속. 지혜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다. 평소엔 절대 안 하던 행동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새벽 2시 지혜가 돌아왔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오빠 미안해. 뭐가?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결혼 끝나가고 있구나. 결혼 12년째. 지혜가 이혼을 요구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왜? 사랑이 식었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지혜야, 우리 상담 받아보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이미 결정했어.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지혜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다른 남자 있어? 그게 중요해? 대답해줘.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이혼 서류를 쓰던 날 장모님이 나타났다. 사위, 위자료는 얼마 줄 거야? 장모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당연하지. 내 딸이 12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바쳤다고요?
저도 12년을 살았는데요. 남자가 돈도 못 벌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 지혜 고생만 시키고. 장모님은 끝까지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지혜에게 속삭였다. 딸, 너 요즘 만나는 그 사람 재벌이라며? 잘됐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지혜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던 것이다. 이혼 후 나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15년간 모았던 재산은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사라졌다. 남은 건 낡은 차 한 대와 텅 빈 통장뿐이었다. 나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일했다. 사람들은 내게 재혼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다시는 결혼 안 해.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위, 나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3억만 빌려줘. 급해.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장모님, 저 지혜랑 이혼했는데요. 뭐? 이혼? 3년 전에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그럼 지혜가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죠. 재벌 남자 만난다던데 거기 알아보시죠. 나는 차갑게 대답하고 그 남자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다. 장모님은 3년 내내 지혜가 나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지혜는 장모님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엄마, 민우 오빠랑 잘 지내. 곧 집도 살 거야. 요즘 오빠 승진해서 연봉 올랐어. 장모님은 그 말을 믿고 3억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혜는 이미 재벌 남자와 동거 중이었고 장모님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 재벌 남자가 누구길래? 검색해보니 그는 대기업 3세였다. 하지만 기사 댓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 사람 결혼했잖아. 부인이랑 애도 둘 있어. 바람둥이로 유명함. 여자 몇 명 울렸는지 몰라. 나는 헛웃음이 났다. 지혜, 너 뭘 선택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장모님이 서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사위, 아니 민우야. 장모님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혜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른다니까요. 그 남자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장모님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3억을 어떻게 구하지?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장모님, 왜 3억이 급하신 거예요? 사업 자금. 무슨 사업이요? 장모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장모님은 10년 전 친구의 사업 자금 보증을 섰다. 그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빚은 고스란히 장모님에게 넘어왔다. 5억이었는데 그동안 2억은 갚았어. 이제 3억만 남았는데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지혜가 너랑 잘 살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장모님, 지혜는 3년 전에 절 버렸어요. 다른 남자 만난다고. 알아? 어제 그 남자한테 전화했는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이미 결혼했더라고. 지혜는 그냥 두 번째 여자였어. 내가 뭘 한 거야? 장모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지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더 잘난 남자 만나라고 했어. 그게 이렇게 될 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읽어. 나 어떡해. 장모님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장모님에게 물었다. 장모님, 지혜가 왜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아세요? 돈 때문 아니었어? 아니요. 나는 지혜가 남긴 마지막 문자를 보여줬다. 오빠 미안해. 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난 이렇게 못 살아. 장모님은 문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혜가 내 딸이. 장모님이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돈이 최고라고. 가난한 사위는 쓸모없다고.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지혜의 SNS를 찾아봤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몇 장의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지혜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다. 언니 완전 인생 역전. 남자친구 재벌이라며? 부럽다. 하지만 단 한 명 의미심장한 댓글이 있었다. 지혜야, 괜찮은 거 맞아? 일주일 후 장모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민우야, 지혜를 찾았어. 어디 있대요? 병원에 있어.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병원에 있어요? 임신 5개월이래.
근데 그 남자가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낙태하래. 나는 병원 앞에 섰다. 왜 왔는지 나도 몰랐다. 지혜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복도 끝 지혜가 앉아 있었다. 3년 전보다 훨씬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오빠? 지혜가 나를 보고 놀랐다. 왜 여기? 장모님한테 연락받았어. 지혜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뭐가? 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처음엔 날 사랑한다고 했어.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거짓말이었어. 그 남자 부인은 재벌 딸이야. 절대 이혼 안 한대.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나한텐 그냥 놀이였던 거야. 애 낳으면 귀찮으니까 지우래. 돈은 준대. 그럼 어쩔 건데? 모르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넌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때문이야.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고백했다. 엄마가 맨날 오빠 욕했어. 저런 남자랑 살면 평생 가난하다. 더 잘난 남자 만나라고. 그래서 날 버린 거야? 응. 처음엔 버티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계속 얘기하니까. 지혜는 울먹였다. 나도 오빠 사랑했어. 진짜야. 그럼 왜? 돈이 너무 중요했어.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돈 많은 남자 만나라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그 남자 만나고 처음엔 좋았어. 명품도 사주고 좋은데 데려가주고. 근데 외로웠어. 그 남자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였어. 지혜는 배를 쓰다듬었다. 애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남자 표정 봤어? 완전 귀찮다는 표정이었어.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지혜야, 넌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잖아. 재벌 남자, 명품, 화려한 삶. 다 거짓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나 정말 멍청했어. 나는 지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왜 이제 와서 후회해? 날 버릴 땐 언제고. 근데 지혜도 피해자인가? 장모님한테 세뇌당한 거잖아. 나도 힘들었어. 근데 지혜는 나한테 한 번도 기회를 안 줬잖아.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지혜야, 응. 넌 이제 어쩔 건데?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내고 싶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혜는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 장모님이 나타났다. 지혜야. 장모님은 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무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님은 무릎을 꿇었다. 내가 너한테 잘못된 걸 가르쳤어. 돈이 전부라고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라고.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틀렸어. 민호가 진짜 좋은 남자였어. 장모님은 나를 바라봤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지혜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떠날 것인가?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혜야. 응. 아기 낳아. 지혜는 눈을 크게 떴다. 뭐? 낳아서 키워. 엄마도 도와줄 거고. 오빠 왜 그래?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 지혜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근데 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 해. 장모님도 울먹이며 말했다. 민우야,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장모님, 3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팔아요. 어차피 내가 지킬 가치도 없는 집이에요. 장모님은 쓰게 웃었다. 평생 돈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돈이 뭐라고. 늦지 않았어요. 그럴까? 지혜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진짜 엄마 역할이에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딸을 낳았다. 이름은 민서. 나는 가끔 병문안을 갔다. 더 이상 남편도 연인도 아니었지만 그냥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오빠 애 한번 안아볼래? 응. 아기는 작고 따뜻했다. 예쁘다. 그치? 지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오빠 나 이제 제대로 살게. 그래. 잘해봐. 나는 아기를 돌려주고 일어섰다. 오빠. 응? 고마워. 진심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 그리고 때론 용서도.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다.